지금까지 KB국민은행부터 네이버, 한국전력, 그리고 CJ까지 기업 4곳의 유익한 채용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 생기지 않으셨나요? 없으세요?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쵸? 지금 이 시간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곳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마 오늘 나오신 선배님들께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달아주실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선배님 대답해 주시죠. 네, 달아주시겠다고 끄덕끄덕 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페이스북을 통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취업학교 특별수업 3교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사 담당자와의 취업 꿀팁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신청 페이지에 질문 많이 남겨주셨죠? 네. 정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질문 중 몇 가지만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기업별 질의응답 해드리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질문인데요. 한전 NCS 공부법이랑 전공 면접 팁 알려주세요. 영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배님 대답해 주시죠. 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그 NCS 공부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직무능력 검사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전형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그 NCS 그 공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떻게 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 NCS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10개 항목이라고 있죠?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 10가지가 다 나오지 않아요. 저희 한정 홈페이지 그 채용 공고문에 보면은 7가지가, 작년까지 8가지였고, 그 중에 7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가지 위주로 그 공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든 시험이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많이 반복적으로 하면은 점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시험 많이 봤던 점수 잘 받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면접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직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사 수준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깊게 하기보다는 넓게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해 주신 은영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성함 또는 아이디 그리고 옆에 휴대폰 번호 끝자리를 적어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오셔서 마치고 나서 이분들을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이버 인사 담당자님께 묻습니다. 면접 때 그리고 프리테스트 때는 주로 무엇을 물어보나요? 홍종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면접 이 질문 주신 분은 이제 개발자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은 저희가 뭐 IT 정보, 그런 정보, 학력 이제 수업 들으신 거나 이런 걸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필요하면 저희가 전화 면접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그분이 직접 얼마나 이제 뭐 알고 계신지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여쭙고 이제 면접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면접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뭐 크게는 이제 뭐 기술 면접, 역량 면접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뭐 저희는 거의 두 개 면접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관만 대신에 실무 리더님이었다가 이제 그 위에 상위 이사님들이나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면접 자체가 이제 거의 실무 역량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내용들이나 혹시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신증 있게 질문하실 것 같고,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들을 좀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콘텐츠나 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인턴을 꼭 해야 되나요? 인턴을 많이 하면 좋나요? 어떤 경험을 하면 좋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인턴에서 사무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만약에 기획자를 뽑는다면 차라리 그냥 뭐 재미삼아 앱을 뭐 100개, 20개 막 이렇게 깔았다 지웠다 본인이 직접 막 분석도 해보시고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시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어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디자이너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UX DP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발 전형 자체가 서류 전형이 따로 이제 없고 여러분께 이제 사전 과제하고 포트폴리오만 요청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CJ도 블라인드를 하시지만 저희도 딱 그 과제 2개만 보고 서류 전형을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준비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어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원서 이제 나중에 써보시면 사실 뭐 되게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모바일로도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이제 사진 안 받고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질문만, 추상적인 질문 가급적 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질문들 자체도 저희가 그 면접관 분들이 직접 질문을 저희한테 선정을 해서 주시면 그대로 넣어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필하시고 싶은 부분들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고, 저희로서도 불필요한 정보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선배님께서 급히 가셔야 돼서요. 먼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님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CJ그룹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공과 다른 분야에 많은 관심과 뜻이 있어 많은 준비를 해왔고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서류상의 검토 과정에 있어서 복수 전공에게 제약이나 혹시 불이익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김덕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좀 고민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기존에 했던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그게 그 직무랑 관련이 있는 직무, 그런 전공일 거다라는 가정을 해보자면, 일단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우대 전공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공고가 뜨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우대사항, 우대 전공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대 전공으로 사실 인정하는 부분은 제1전공일 경우, 그래서 복수 전공에 대해서는 우대 전공으로는 저희가 그걸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CJ그룹 계속 자기소개서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대사항, 우대 전공란에 표기가 되어 있는 언어라든지 그런 전공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량적인 가점은 있어요. 근데 그 정량적인 가점은 크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가점의 수준인 거고요. 저희가 보다 더 중점적으로 그 점수의 낙폭이 훨씬 큰,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정성적으로 쓰여진 자기소개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무를 지원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 우대 전공, 우대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원을 포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량 점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점은 폭이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최종 합격한 인원들을 봤을 때 꼭 그분들이 모든 우대 사항과 우대 전공을 충족하는 분들이 합격하지 않습니다. 서류 전형은 서류 전형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사실 내가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뒤에 면접 때 내가 나의 스토리로 나만의 준비한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거기서 또 역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인데요.
자소서에서 매번 최근 10년, 5년 내에 이뤄낸 성과나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쓰라고 하는데 진짜 이뤄낸 성과가 사소한 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소한 거나 아니면 뼈저린 실패를 적는 건 어떨까요? 또 경험이 진짜 힘들었던 개인적인 사정이면 어떤가요? 부담스러운가요? 저 질문들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김가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선배님이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네, 방금 CJ에서 답변 주셨으니까 저희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이제 보실 거고 저도 실제로 입사 지원할 때 많이 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담당자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실패를 통해서 뭘 느끼셨는지를 여쭙는 거라서 실패 절차를 구구절절히 적으시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이제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극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극복을 못 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 감점이 된다거나 이런 요인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떤 걸 느끼셨냐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창업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보면은 뭐 과일 장사를 하셨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스타트업 이제 IT 쪽을 하셨다가 오시는 분도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하시죠.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이제 뭐 대인관계의 부분이 처음에 이제 막 으쌰으쌰해서 모였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또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한 경우도 있으신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네이버에서 본인이 또 지원한 직무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라는 계획까지 써주시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직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준비하시면서 그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를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면 뭐 회사에서 나한테 그럼 어떤 걸 해줄 수 있나 궁금해 하시겠지만 현재 이제 입사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뭐 네이버에 가서 CJ 가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고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용에 써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CJ그룹 선배님?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뭐 직무랑 어떻게든 온라인을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것들을 정말 써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제가 볼 때 그 개인적인 경험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 포인트는 공감이 되느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얘기고 사소한 얘기더라도 그걸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인데 읽고 있으면 공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인 얘기고 그게 그 상황에서만 그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한테는 글쎄 이런 상황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포인트라면 네, 정말 그건 좀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떠한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만나시더라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항이 있더라도 그게 직무에 대해서 가던 나의 지원 동기를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든 한 방향을 가지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질문에서도 원하는 건 그래서 그동안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들을 통해서 얻은 건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게 우리 회사, 우리 직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걸 얻으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는 계속 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정말 예전에 자소서 쓸 때 궁금했던 건데요. 자소서 볼 때 띄어쓰기도 일일이 다 확인하나요? 전예진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선배님? 네. 이거는 참 답변 드리기도 애매하긴 한데, 띄어쓰기가 사실 뭐 이제 뭐 다 대학까지 나오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류 전형을 하지 않고 실제로 면접관님이 서류 전형을 하세요.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사실 뭐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정말 전부 다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해 본인 역량에 대해서 보시지 띄어쓰기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시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본인 직무 관련해서 띄어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터치를 하시겠지만 그 외에는 띄어쓰기까지 그렇게 뭐 중점적으로 막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맞춤법 검사를 다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CJ그룹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띄어쓰기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합격을 하셨다고 할지언정 언젠가는 그 띄어쓰기가 나의 마음을 다시 뭔가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던가,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실 만큼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자소서는 인사팀이 보는지 해당 업무 담당자가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용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뭐 계속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소서 질문 자체도 현업에서 면접관님들이 다 미리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 주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 자체도 저희 이제 인사팀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현업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CJ그룹도 계속 아까 강조드렸던 포인트라서요. 네, 현업에 계시는 실제 직무 전문가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것만은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 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은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아, 네,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경우는 많긴 한데요. 그냥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직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덮어놓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사실 저희는 좀 선발하는데 되게 좀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가 좋아서 CJ가 좋아서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합격하시기는 좀 어려운 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거를 넘어서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약간 이제 면접관님들이 아까 직접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실 때 평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공감이 안 되는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본인만 아는 그런 이제 어떤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쓰게 되시면 이제 아무리 이제 그분들이 전문가시지만 여러분 전체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뭐 팁이 된다면 동료 이제 주변에 같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먼저 취업하는 선배님들께 지원서를 쓴 다음에 한번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를 먼저 봐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CJ는 뭐 문구를 특별히 막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중에 보면은 이제 가장 좀 난감할 수 있고 안타까운 케이스가 분명히 뭔가 이 회사에 이 직무를 쓰신 게 아니라면 뭔가 더 좋은 경험이었을 수 있고 더 어필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굳이 거기다 다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떤 방향성이나 구심점이 없는 그런 자기소개서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여러 가지 나의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 그게 이 회사와 이 직무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래도 쓰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생각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택을 하셔서 그것과 방향성이 맞는 걸 찾으셔서 거기에 오히려 집중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결과에 맞게 역량 중심으로 써주시면 그게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방대 여자 인문계열 전공자 취업하기 어려운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제가 바로 지여인인데요. 며칠 전 대학 졸업식을 하고 백수가 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기를 죽이는 신조어를 접했습니다. 학교, 학과, 성별을 제쳐두고 인사 담당자님들께서 정말로 지원자들을 가려내시는 결정적인 기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내윤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기준 하나가 어떤 걸까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꼭 네, 이것만은 이게 뭐 자꾸 이제 같은 이제 대답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본인이 그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이런 사전 스펙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는지 뭐 저희 쪽으로 단적인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개발 전공이 아니지만 개발자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취업 재수생분들이 괜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막 7번, 8번 지원하셔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약점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뭐 실패했던 경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에게 계속 장점이 되는 쪽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필을 한다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어쨌든 이 직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직무별로 아까 조금 말씀드리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 똑같은 사람이 딱 2명 있다고 봤을 때 결정적인 포인트는 호기심이 있나 없나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더 들어갈 열정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시는 거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넓은 시각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다양한 경험을 좀 특이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와 관련된 되게 좋은 아이디어나 경험을 해봤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어필하실 수 있고요.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본인이 딱 준비해 오신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오늘 설명을 좀 많이 안 드린 스텝 조직이나 뭐 저희 같은 인사, 재무 뭐 이런 담당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그 본인들이 공부하시면서 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으실 거고 그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펙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기업들에서 크게 장애로 적용하진 않는다는 점을 좀 알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여인에 대한 얘기를 일단 주셨는데 저희가 CJ그룹 입사자 특징 5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3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인력에 대해서도 많이 합격 진행을 하고 있고요. 50% 이상 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분들께도 더 오히려 이공계열보다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 가지라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뭔가 딱 말씀드리면 되게 뭔가 오악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거짓말 같습니다. 예, 그런 결정적인 한 방에 가겠다, 뭐, 들어오는 순간 눈빛부터 다르더라. 뭐 이런 게 사실 저는 제가 인사 담당 입장에서 물론 면접도 진행은 해봤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용 단계별로 평가 항목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평가 시간과 어떤 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걸 온전히 다 겪고 난 다음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다면적으로 그리고 중복해서 그러니까 한 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있었다. 뭐 결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그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고심 끝에 선발을 한다라는 점을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